전체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특히 최근에는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치매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병 후에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경과 권오대 교수님 모시고 치매의 예방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치매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치매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치매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인지기능에 장애가 와서 일상생활 능력이 감소되어 하기 어렵게 되는 질병입니다. 정상적으로는 130세가 되어야 치매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치매가 올 수 없는데, 그렇지만 치매 발병이 많아지는 이유는 뇌에 병이 생겨서 뇌 손상이 광범하게 되면 어떤 원인이든지 치매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오고 남들이 봐서도 정상 생활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치매라고 하죠. 그렇다면 건망증과 또 치매를 구분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이 건망증이 있으면 치매가 오는 건가요?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건망증은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건망증이라고 해서 다 치매가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에 생기는 건망증은 치매로 갈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요즘 같은 바쁜 사회에서 스트레스, 네. 수면 부족, 피로 이런 것 때문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돼서 건망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것은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면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65세가 넘어서 없던 건망증이 갑자기 생겼다거나 젊어서부터 조금씩 있던 건망증이라도 최근 들어서 심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 되면은 치매에 대한 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이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예, 치매 발병은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은 외국에 우리가 보고를 보면 65세가 넘는 어르신들 중에서 약 10%, 10명에 1명 정도 생긴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그렇지만은 65세가 되면 10명에 1명 정도의 발병률이 되는 것은 아니고, 65세가 되면은 100명에 1명 정도, 여기서부터 5년이 지나면 70세가 되면은 100명에 2명, 75세가 되면은 100명에 4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85세가 넘으면은 약 절반이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사실 모든 병의 원인을 알게 된다면 쉽게 치료를 또 할 수 있기도 한데, 이 치매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치매는 한 개의 병이 아니고 하나의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든지 뇌를 광범위하게 손상시키게 되면은 치매를 발병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치매의 원인으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독일의 의사 알츠하이머가 처음에 발견해서 보고한 병인데, 흔히 노인성 치매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노인이 된다고 다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생각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알츠하이머 병은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아시아권에서는 혈관성 치매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로 혈액순환 장애가 와서 생기는 그런 치매가 되겠고요. 그 외에 전두측두엽 치매라고 기억력은 괜찮은데 행동 증상에 뚜렷한 치매가 있고, 손발이 떨리고 느려지는 파킨슨병 치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다거나 신장, 간에 만성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치매가 올 수 있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알코올성 치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치매를 얘기하다 보면 사실 경도인지장애라는 말을 접해보기도 하는데 경도인지장애란 무엇입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치매가 발생하면은 완치가 되는 그런 원인도 있지만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완전히 발병하기 전에 발생하기 바로 직전 단계를 우리가 경도 인지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본인은 기억장애를 느낍니다. 네. 그리고 생활할 때 조금 불편은 하지만은 수첩이나 또 휴대폰에 메모해 가면서 생활은 그럭저럭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서 우리가 정밀하게 기억력 검사를 해보면은 정상인에 비해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이 경도 인지장애가 되면은 1년에 10% 내지 15% 정도 치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빨리 발견해서 원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훨씬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경도 인지장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앞서서 이 치매 원인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뭐 퇴행성 뇌질환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요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알츠하이머병은 위험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뇌가 아무래도 약해지고 네. 이 알츠하이머병이 걸릴 위험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성에서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 중에 치매가 있는 경우에 또한 발병이 좀 높고 교육을 많이 못 받고 글을 모르는 분들에서 이 병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교육열이 참 뜨거운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12년, 즉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은 남자나 여자나 발병 위험이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교육이나 또 성별로 인해서 발병 위험이 차이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요즘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니까 그 다음에 원래 낮은 지능이 있거나 뇌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경우 그런 경우도 위험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중년 한 40대에서 60대 사이에 뇌 손상을 교통사고나 이런 손상을 받으면은 병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심장이 약해서 심근경색을 앓는 경우 잘 생기고 또 우울증 있는 경우도 일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치매에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면 농담 삼아 네. 옆 사람에게 치매 걸렸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미 치매의 증상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인데 그 외에도 진압력이 잘 떨어집니다. 진압력이라 하는 것은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네. 오늘이 금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이렇게는 시간적인 진압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구인지 서울인지 또는 집인지 또는 다른 뭐 학교나 관공서인지 하는 공간적인 진압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것이 잘 아는 가족을 못 알아보는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네. 판단력, 또 이해력, 계산력, 또 언어 능력 등이 같이 떨어지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치매라고 의심해 보기는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일단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네, 이렇게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와서 검진을 하고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환자 본인이나 또 가족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네, 그렇죠. 요즘 많은 치료약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약물이 콜린성 약물이라고 해서 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은 뇌 속에 정신을 맑게 해주는 이 콜린이라는 물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로 이 콜린이라는 성분을 뇌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치료가 대표적인 치료가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은행잎 추출물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네. 은행잎이라고 하면은 그냥 길가에 있는 은행을 따다가 달여 드실 생각하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은행잎 자체에는 정신을 맑게 하는 성분도 있지만은 뇌에 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료 성분만 추출된 약을 복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뇌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타민 E를 공급하기도 하고 이상 행동에 대해서 또 행동치료나 다른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은행잎 추출물이 좋다고 해서 달여 드시려고 했던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치료 성분만 추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전두 측두엽 치매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예, 이건 조금 특이한 것인데 기억력은 거의 정상이거나 조금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면은 어제 있던 일, 오늘 아침에 있던 일 대답은 잘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분이 환갑, 그러니까 만 60세 전후 해가지고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주변을 다니면서 못 쓰는 버려진 장난감을 다 들고 온다든지 또는 휴지를 주워가지고 집에 와서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든지 네.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격이 갑자기 변해서 난폭하게 되고 또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이 직업이나 좋아하던 취미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해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기는 특별한 그런 치매의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행동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전두 측두엽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또 혈관성 치매라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혈관성 치매는 우리 알츠하이머 병에 이어서 특히 우리나라나 이 동아시아 지역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말 그대로 뇌에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이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어야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데 혈압이나 당뇨병 또 그 외에 동맥경화증을 일으켜서 혈관을 좁게 하거나 막게 하는 그런 병이 생기면은 뇌 기능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 손상이 오면은 치매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치매를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와 이 뇌졸중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이 혈관성 치매도 보이는 증상은 뭐 전두 측두엽 치매와 비슷한가요? 네, 혈관성 치매는 전두 측두엽 치매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우선 가벼운 뇌졸중이 지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졌는데 네네. 말씀도 좀 어둔해지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좀 지나서 차츰 회복이 되고 정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무심하게 지나쳐 버리면은 1년이나 2년 사이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오면서 결국은 혈관성 치매로 진행을 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혈관성 치매의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단순한 답이 있습니다. 네. 예방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혈관성 치매의 대단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때문에 온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이런 질병이나 또 몸에 불필요한 상황들을 치료하고 제거하면은 이 혈관성 치매가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조금씩 변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성격이 좀 달라졌다. 그리고 건강하셨는데 대소변의 실수도 조금씩 하시고 걸음걸이가 약간 어둔해지면서 말씀도 좀 둔해진 것 같다. 이러면은 치매 검진을 바로 받도록 하시는 것이 발견에 중요하고 또한 그것이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라고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네. 사실입니까?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한 80가지 질병으로 우리가 네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완치가 되는 병도 있고 또 완치가 안 되지만은 이 증상 지연을 완화시키는 그런 병도 있고 또 치료가 매우 어려운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되는 원인으로 하면은 뇌의 종양이나 또는 뇌염균이 들어간 감염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은 완치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 공급을 적절하게 해주면은 완치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은데 후진국 같은 곳에 영양결핍으로 그렇게 오는 치매 증상은 이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흔한 위암 같은 경우에 위암으로 인해서 위를 완전히 수술한 경우에 비타민 B12번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는 치매가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보면은 이 비타민 B12번 공급이 잘 안 돼서 오는 예전에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가끔씩 치매로 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B12번을 공급하면은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치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행스럽게도 또 이 중에서도 일부는 원인을 알면 치료가 가능한 치매도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노인성 우울증이 겉으로 보기에는 치매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거든요. 이 환자의 행동을 보고 진짜 치매와 이 노인성 우울증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우울증은 치매의 흔한 증상으로 생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기억력이 좋고 정상적으로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화가 잘 안 되고 대화 중에 앞에 했던 말들이 생각이 안 나면은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이 쌓이면은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우울증은 흔하게 생깁니다. 반면에 노인들에서 또 치매 없이도 우울증이 잘 생깁니다. 잘 생겨서 그렇군요. 이 치매와 우울증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서 우울증상이 생기거나 하면은 병원으로 가서 상담을 해보고 또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 해서 우울증이 생길 만한 그런 원인인지 확인을 하고, 그런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치매에 관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노인성 우울증과도 치매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네. 사실 이 치매에 걸리면 수명이 짧아지기도 하나요? 네, 안타깝지만 대표적인 치매의 원인인 알츠하이머 병이 걸리면은 수명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에서 알츠하이머 병이 걸리면 한 10년 정도 생존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하고 또 가족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간호를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츠하이머 병이 걸리고 수십 년을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겠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흔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는 알츠하이머 병보다 이 기대되는 수명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한 7년 내지 8년 정도 생존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명이 길다 짧다도 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네요. 네, 그리고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치매의 공통적인 위험인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원인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네. 치매의 공통 위험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아주 좋은데, 첫째는 고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치매가 생길 위험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누구나 치매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과 당뇨병이 걸리면 처음에는 크게 증상이 없지만은 세월이 가면서
동맥경화증도 오고 다른 합병증도 생기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진찰을 받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 심장질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협심증이라고 하는 이 심장질환이 있어도 치료를 잘 받아야 치매의 위험 인자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 성인병이라고도 하죠. 혈중에 기름기가 많아서 생기는 증상, 고지혈증도 치료를 잘 받아야 되고 네. 또 뇌졸중도 한 번 오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오면은 철저하게 예방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 외에 유전적으로 아포지단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유전성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생활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인자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머리를 좀 많이 쓰고 또 생활을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도 적극적으로 밝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0년에 하루씩 운동하는 날이 늘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30대에는 일주일에 3일, 40대에는 4일, 50대에는 5일, 60대에는 6일, 70대가 되면은 매일 운동을 해야 네.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할 때는 꼭 헬멧을 쓰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스트레스를 피하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약물인데 가끔씩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진통제를 받아오시는데 네네. 그 진통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치매처럼 증상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오남용을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식생활 습관에서 야채와 과일, 또 참기름이나 올리브 기름, 등푸른 생선, 잡곡 등의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약을 상당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약물 오남용도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서도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서 자가 진단을 한다 하면은 우선 직장 생활 네. 또는 개인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전과 달리 사업에 실수가 많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고 또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수첩이나 또 휴대폰의 기록을 자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직장 생활이나 또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증상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 네. 가족이나 또 가까운 직장 동료가 뭔가 옛날보다 좀 달라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한번 검진을 받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주위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농촌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같은 네, 경우에는 자녀들이 있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찾아오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부모님들과 같이 살지 못하더라도 자주자주 전화드리고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통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가족들도 그렇고요, 이 주위 분들도 그렇고 치매 환자를 돌볼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치매는 본인도 힘들지만 이 주변에 간병하는 가족들도 아주 힘듭니다. 네, 네. 아주 힘들고, 그래도 다행하게도 우리나라에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이 생겨서 요즘은 치매 증상이 심하면은
국가에서 간병하는 분들을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의 부담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간병하는 가족이 짐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맏아들, 맏며느리, 맏딸, 맞사위가 도맡아서 하게 되면은 네. 너무 힘들어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형제 자매와 또는 친척분들이 조금씩 그 역할을 분담해서 이 환자를 돌보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병이 생기면 아직도 민간에서 어디 가서 뭘 데려 먹으면 좋더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네.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있더라도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치매 환자 자신은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수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윽박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는 최선을 다하지만 여기에 못한다고 윽박지르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상 행동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간단한 거라도 할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주는 게 좋고, 또 치매 환자는 배고픔이나 배부름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사를 아까 하고 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가족이 조절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 혼자서 밖에 나갔다 길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명찰을 단다든지 또 휴대폰에 비상번호를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약물을 복용할 때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치매 환자는 뇌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들한테 아무 이상 없는 감기약을 먹더라도 치매 환자가 먹으면은 증상이 악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하나를 복용하더라도 주의해서 복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주위 분들과의 가족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조기에도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치매 치료에 희소식이 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래의 치매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이용이 됩니까? 네, 치매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치매 예방 주사가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왔는데 처음에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발견돼서 지금 치매 예방 주사에 대해서 거의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없지만은 가까운 미래에 이 치매 예방 주사를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 감기처럼 치매도 주사 한 방으로 예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뇌 활동을 최대한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해서 일기를 쓴다든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은 음식을 기록해보는 것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나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TV메디컬 2080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